26시즌 기념 특집 컨텐츠 총 12번 우승에 빛나는 KBO 최고 명가 해태기아 타이거즈의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한번 뽑아봅시다. 첫 시간으로 투수, 클래식 팬이라면 모두가 인정하겠지만 타이거즈의 진짜 강력한 호랑이의 발톱 같은 이런 강력한 공격력이었습니까? 아니야. 맹호의 순수하면서도 차가운 철벽 같은 마운드에 있었다. 8, 90년대 방망이는 삼성 라이온즈가 한 수 위였죠. 그렇지만 한 번도 해태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유, 바로 해태 마운드가 말도 안 되게 강력했고 그 바탕 위에 결정적인 순간 응집력을 발휘하는 타자들의 무시무시한 이 집중력의 차이, 이 차이가 양 팀의 운명을 여러 번 갈랐어요. 우선 첫 시간으로 투수 해태부터 기아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투수들을 만나봅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야, 이 놀고 싶다. 야, 진짜 그렇게 라이브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하더니 드디어 고인물 냄새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분들은 하이프도 한번 야무지게 눌러주고,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더보기란에 링크 들어가셔서 5팩에 19,900원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 떡볶이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투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선동열 무등산 폭격기. 한국 야구 역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회자될 그 이름. 86년도 루키 시절의 선동열은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88년도 이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진짜 투수 선동열이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시절은 91년도에 이제 검초염으로 선동열이 조기 시즌 아웃되고 이후에 이제 복귀한 다음에는 선발 투수 자리에서 내려와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하죠. 93 시즌 마무리 투수로 돌아온 이때 30살의 선동열인데, 이 당시 기록을 보면요, 49경기 출장합니다.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불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는데 10승 3패 31세이브, ERA가 0.78이에요. 무엇보다 37.9%의 이 삼진율, 4.6%의 볼넷율, 말이 안 되는 구위와 마운드에서의 지배력을 보이는데, 참고로 25시즌에 그 대단하다라고 했던 SSG 랜더스의 조병현의 삼진율이 31%야. 근데 선동열은 37.9%, 38%,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이 선동열이라는 투수의 탈삼진 능력이 어마어마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투수가 시즌 126.1이닝을 소화하는 거,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25시즌에 처음으로 이제 기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던 김도현의 시즌 소화 이닝이 125.1이닝이에요. 그거보다 마무리 투수가 한 이닝 더 던진 거죠. 아직 이 투수의 보직 분업화가 안 되던 시기였고, 선수층이 그만큼 얇았고, 그냥 그날 이기고 있다, 그러면 6회든 7회든 올라와갖고 9회까지 던지는 거죠. 이 야구 룰에 점수와 무관하게 불펜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세이브를 기록할 수 있는 이닝 수가 3이닝이에요. 점수 차가 10점 차든 3점 차든 1점 차든 투수가 7회에 올라와서 7, 8, 9이닝 3이닝을 던지면은 세이브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걸 밥 먹듯이 한 거죠. 나는 다른 거보다 ERA가 0.78인데 저분 3패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 마운드에서 잠깐 조셨나? 정말 선동열이라는 이름은 KBO 한장 최강의 이름이다. 이 앞에 어떠한 선수, 어떤 투수를 놓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투수가 아니라 선발 투수로 범위를 좁히면 양현종, 조계현, 이강철, 윤성민, 이대진, 이 5명의 투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명 중에서 저는 양현종을 그 다음에 최고로 꼽는데, 역시 2017 시즌 MVP, 한국 시리즈 MVP, 그리고 골든글러브로 수상했다. 확실하게 그 시즌을 지배하면서 팀을 리그 정상에 올려놓은 임팩트, 그리고 2014 시즌부터 24 시즌까지 10년 연속 시즌 172이닝 이상 소화했고, 이거 역시 이제 불멸의 기록이죠. 그 다음에 KBO 통산 다승 1위,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적과 임팩트를 모두 충족하는 리빙 레전드 플레이어다. 역대 타이거즈 투수 순위를 논할 때 선동열 뒤에 바로 누굴 놓을 거냐? 양현종이다. 손색이 없어요. 연구 결과는 확정이죠. 조계현과 이강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타이거즈의 레전드들이다. 특히 조계현은 95 시즌을 끝으로 선동열이 1군 진출을 합니다. 여기서 생긴 마운드의 공백을 96 시즌 ERA 2.07, WAIHP가 0.99, 와 대단합니다. 16승 7패, 96 시즌에 해태가 통합 우승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현대와의 96 한국 시리즈 5차전 현대 에이스였던 정민태, 해태 에이스 조계현의 맞대결, 시리즈가 당시 2대2 팽팽했어요. 특히 시리즈 4차전 때 정명원에게 우리가 노히트 노런으로 패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차전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경기가 시리즈의 분수령이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조계현 7이닝 1실점 완벽투를 보입니다. 해태가 3대1로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리고 5차전의 세이브 투수 이강철이 6차전에 다시 선발 투수로 나와서 이 현대의 정명원과 맞붙어요. 정명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리즈 4차전 노히트 노런
홈런을 기록했었는데 해태가 멋지게 서력하면서 이강철은 승리 투수가 되어 시리즈 2승 1세이브 주역으로 우뚝 서면서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합니다. 조계현은 97시즌 후에 삼성으로 이적을 하고요. 삼성과 두산에서 각각 2시즌을 보낸 후 은퇴하고요. 이강철은 98시즌은 무릎 수술로 시즌 통으로 날리고 그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어 당시로는 파격적인 금액 3년에 8억 원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을 하지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01 시즌 해태로 기아로 팀 이름이 시즌 중반에 바뀌는데 이름이 변경된 후 현금 트레이드로 친정팀에 돌아와요. 이때 이미 이분의 나이가 35살이었다. 그리고 05년까지 불펜 투수로 정말 강철 같은 면모를 보여줍니다. 02년에 36살 불펜으로 105이닝 소화, 03년에 68이닝, 04년에 85.1이닝.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05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량 저하가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18경기 19.2이닝을 소화하고 현역 은퇴를 선언하시죠. 그때 이제 이강철 저분이 현역 시절에 동네 야구 하는데 가면은 꼭 이제 언더스로로 공 던지면서 이강철 폼이다 나는 이강철이다 드립치는 꼬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네, 한 번씩 꼭 따라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렇게 던지는지. 조계현과 이강철은 팀의 레전드 선배 선동열과 커리어가 너무 많이 겹치는 바람에 족적에 그러니까 기량과 퍼포먼스에 비해서 상복이 너무 없었어요. 두 분 다 골든글러브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시즌 MVP도 받지 못해요. 그나마 이강철이 96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한 바가 있죠. 선동열과 조계현, 이강철로 이어지는 이 막강한 호랑이 황금팔개보는 자연스럽게 진흥고 출신의 이대진에게 넘어갑니다. 96 한국 시리즈가 조계현, 이강철의 무대였지만 이미 그들 뒤에서 이대진이 송곳니를 자랑하고 있었고 97 시즌의 주인공은 이대진이었다. 26경기 선발 등판에 180.2이닝, ERA가 3.14, 17승 6패. 번쩍번쩍한 투구로 선보였죠. 타석에는 이종범, 마운드에는 이대진이 있었다. 97년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와, 조계현과 이강철도 받지 못했던 그 골든글러브를 이대진이 수상을 해요. 98년 현대 유니콘스전에 10타자 연속 탈삼진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93년 고졸하고 입단 후에 쉴 새 없이 달려온 이 후유증 때문인지 2000 시즌 이후에 어깨와 팔꿈치 등 다양한 부상에 시달리면서 수술과 재활이라는 이 정말 지난한 과정을 겪었고 2011 시즌 도중에 LG 트윈스로 팀을 옮기면서까지 재기를 노렸지만 아쉽게도 한 번도 90년대 그 영광을 재현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93년 데뷔 후에 98년까지 좀 넓게 보면 2000년까지 이대진이 보여준 모습은 역대 타이거즈 투수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자, 다음에 윤성민은 선발 투수로 소개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05년 데뷔해서 2011 시즌 투수 트리플 크라운까지 거머쥐면서 시즌 MVP까지 또 윤성민이 수상을 하죠. 이렇게 대단했던 투수를 마치 쌍팔년도식으로 굴린 팀이 자랑스러운 우리 기아 타이거즈다. 선동열이나 이강철이나 뭐 이런 천상계 몸뚱이를 가진 투수가 역사에 너무 많아서 그런지 감이 없었어요. 2006년 2년차 시절에 윤성민이 63경기를 모두 불펜으로 뛰면서 94이닝을 소화하죠. ERA가 2.28,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14, 낭중지추. 드디어 그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윤성민의 별명이 뭐예요? 광주댐. 성민아 너까지 무너지면 진짜 우리 다 죽는다. 타이거즈 최고의 보루. 그러니까 2007년 기아는 윤성민을 선발 투수로 투입을 하죠. 162이닝을 던지면서 ERA가 3.78, 이닝당 출루 허용률 1.36, 특급 활약이에요. 그런데 승패를 보면 7승 18패, 리그 최다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윤크라이라는 별명이 이때 이제 추가가 되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때 결국 꼬라를 하면서 리그 최하위를 경험합니다. 2008년 22살의 윤성민이 24경기 중에 23경기 선발 투수로 나와서 154.2이닝, ERA 2.32,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05, 와 14승 5패. 이 시즌에 윤성민의 ERA-가 57.92로 리그 1위예요. 그러니까 스태티즈의 세이버 자료들이 좀 신뢰도가 낮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현, 장원삼, 류현진, 봉준근 이런 리그의 기라성 같은 에이스 선발 투수들보다도 빼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뜻이야. 외국인 투수들보다도 훨씬 잘 던졌어요. 그런 선발 투수를 2009 시즌 기아가 시즌 중반
한기주가 불안하고 결국 엔트리에서 탈락하니까 야, 팀의 마무리도 너무 불안하다. 성민아, 너 마무리 좀 떼볼래? 제가요? 저 윤성민인데요? 아이, 그러니까 윤성민이니까 좀 해봐. 너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도 불펜으로 던지면서 땄잖아. 너 불펜도 잘하잖아, 성민아. 저 작년에 14승 선발 투수인데요. 알아. 근데 올해는 로페즈도 있고 구톰슨이도 있고 재흥이 형 그리고 현정이도 바깥하고 있다. 성민아, 우리 좀 살려줘. 알았어요. 야, 그리고 성민아, 기자들한테는 너가 팀을 위해 대승적으로다가 마무리 보직으로 옮기는 걸 요청했다. 요렇게 좀 발표할게. 알았어요. 그렇게 시즌 중반 보직 변경을 하면서 11경기 불펜으로 출장해 7세이브를 합니다. 꼭 중간에 불펜으로 이동해서가 아니라 09년에 윤성민의 전체적인 폼이 이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윤성민의 팬이지만 선수의 내구성이 뭐 양현종처럼 막 금강불개 이런 유형은 아닌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럼 팀이 더 관리를 해줘야지. 아껴 써야지. 09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10년에도 이 짓거리를 또 합니다. 쌍팔년도나 90년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저렇게 했어. 그때는 투수 분업하고 뭐가 없었으니까. 근데 2000년대는 이미 LA에 박찬호가 던지면서 메이저리그를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선발 중간 마무리 이런 투수의 분업화 개념이 완전히 도입된 다음이란 말이에요. 선발과 중간은 시즌 중에 그냥 막 와리가리 오가는 게 얼마나 투수의 몸에 큰 무리를 주는지가 의학적으로 다 알려진 이유란 말이다. 마무리가 없다고 팀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발 투수를 마무리로 기용한다. 이걸 진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팀이 기아밖에 없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결국 2011 시즌 윤성민이 투수 트리플 크라운 골든글러브의 시즌 MVP까지 수상하고 14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지만 뭐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이미 몸이 버텨주질 못했다. 기아는 윤성민과 양현종 86년생 88년생 2살 터울의 역대급 재능 투수 둘을 보유하고도 한 번도 이 시너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어요.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이 둘이 단 한 시즌이라도 정말 건강하게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외국인 선발 2명의 윤성민, 양현종 이 4명의 선발 투수가 정규 시즌에 제대로 가동된다. 우승을 못하기가 참 어렵죠. 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 아직도 이야기할 투수들이 너무나 많은데 불펜 투수, 외국인 투수는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 안녕.